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요, 일단은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 타이밍 컨트롤러 쪽의 분량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소자를 우리가, 먼저 발주하기 전에, 그죠? 이 스케일러라든가, AD 보드에 있는 스케일러라든가, 패널 보드에 있는 타이밍 컨트롤러는, 우리가 쓰다 보면 열이 많이 나는 소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냉납일 가능성도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먼저 우리가 여기 솔더링 작업을 하기로 해줬죠. 자, 그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T콘, 타이밍 컨트롤보다 T콘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T콘 쪽에 우리가 솔더링 작업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열풍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그죠? 가하게 되면 이 열들이 옆으로 퍼져 나가죠. 그럼 뭡니까? 이 TCP, 여기 TCP라고 그랬죠. 이 TCP는 ACF 테이프 같은 걸로 붙어 있다고 그랬죠. 얘가 여기 열이 전달되면 녹아서 약간 일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뭐가 생긴다 그랬죠? 라인 디펙터, 검은 줄이 생기면서 영상이 나타나지 않는 분이 액정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이거 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팅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다가 여러분들 부자재에서 배웠죠. 맨 처음에 여러분들 기초 강의에서 이 캡톤 테이프라는 게 있죠. 캡톤 테이프. 이 내열 테이프라고 했는데 얘가 350도에서 400도를 견뎌요. 이거를. 그죠? 그거를 어디다? 요 T콘 앞에 있는 부분을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캡톤 테이프를 붙여주는 겁니다. 캡톤 테이프를. 이래야지 이걸 안 붙이고 했을 경우는 이게 녹아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일어나는 수가 생기니까 캡톤 테이프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테이핑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주의할 건 뭐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열풍기를 할 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열풍기 바람 세기를 글쎄 제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80 정도로 주는데 이걸 작업할 때는 보통 바람 세기를 5에서 10으로 줄입니다. 왜냐면 바람 세기가 강하면 여기 지금 치코일 이런 것들이 부품이 많이 붙어 있는데 얘가 날아가 버려요. 이런 것들이 날아가면 이거 찾기 힘듭니다. 독수리는 100일에도 얘는 못 찾아요. 이거 찾기가 힘들어요. 나사 같으면 자석 갖고 훌쭉기라도 하지만 얘네들은 못 찾는단 말이죠. 그죠? 물론 패보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가 있지만 대체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저도 초보 시절에는 그런 경우가 하다 보니까 하고 나니까 뭐가 없는 거야. 동작이 안 돼. 보니까는 이런 게 다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날아간 것도 있고 이게 녹아서 옆에 회로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걸 갖다 전기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쇼트가 돼서 얘네들이 나가겠죠. 그래서 작업할 때는 뭐가 주의해야 된다? 캡톤 에어 테이프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열풍기 바람 세기를 최소한에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 조건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00% 불량이 나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열 테이프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아니면 이게 열어보면 이렇게 노란 테이프가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도. 요런 테이프를 우리가 이제 뜯어서 많이 붙여 있는 거 봤을 거예요. 모니터를 열어보더라도 LVDS 케이블하고 커넥터 사이에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죠? 요걸 우리가 내열 테이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요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BJ 리역 작업할 때나 칩 옆에 손상이 되지 말라고 요렇게 하죠. 옛날에 이제 알미늄 은박 테이프를 썼는데 그건 열 전도가 되니까 안 되죠. 그죠? 열을 막으려 그러면 요런 캡톤 테이프를 써야 되겠죠. 내열 테이프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위에 테이핑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지금 뭐냐면 승합회로 쪽에 이 타이밍 DCC 컨버터인데 요것도 우리가 반 BJ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것도 붙이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초보자들은 요것도 냉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한번 해주시. 여기 작업한다 뭡니까? 여기다 테이핑을 해야 되겠죠. 캡톤 테이프 붙여야 되겠죠. 캡톤 테이프를 먼저 이렇게 테이핑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젤 프락스를 쓰는데 젤 프락스는 좀 저가형을 쓰지 말고요. 이런 작업들은 아마 미세한 작업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반 BJ 형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이게 QF 스타일보다가 이 넓은 칩이 있고 조그만 칩이 있는데 요 지금 제품은 적은 소자를 쓰고 있단 말이죠. 반 BJ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붙이기가 굉장히 난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냉남이 났을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젤 프락스를 보면 아주 저질 제품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좀 좋은 제품을 쓰세요. 그죠? 그죠? 그 제품을 써가지고 붓을 이용해서 적당량을 여기다가 도포를 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자꾸 면봉을 갖고 왔는데, 면봉은 이 면 소재들이 붙어요. 그럼 불량이 날 수 있으니까 요렇게 젤 플러스 도포용 붓을 팝니다, 인터넷에. 그런 걸 가지고 적당량, 너무 많이 발라주지 마시고, 적당량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 경험에서 해야 되는데 뭐 몇 그램을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사방에 적당량을 도포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열풍기 할 때는 뭐라 그랬죠? 바람 세기를 최소화하라 그랬죠? 왜? 바람 세기가 많으면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이 치콘덴사, 이 SMD 타입의 조그만 부분들이 이 바람에 의해서 녹다 보면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최소화해가지고, 여기 지금 칩이 지금 이 사방으로다가 도포를 했잖아요. 쿨락스를. 골고루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든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골고루 열을 가해주는데, 너무 또 오랜 시간 가해주게 되면 이 칩들이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그죠? 그런 불량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들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패보드를 가지고 작업을 해봐야 되는데, 그죠? 이 너무 높은 열로 하거나 또 많은 시간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세라믹 막들이 터져버린 현상이 생겨요. 그거 불량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적당량의 열과, 그죠? 적당량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솔더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캡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붙였잖아요. 이렇게 캡턴 테이프 붙였으면 나중에 쓴 다음에 이거를 이제 버리지 마시고요. 이제 재활용을 하세요. 재활용을 이제 좀 하시면, 가격이 뭐 싼 게 아니라 좀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재활용을 하시라고.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합니다. 자, 재활용 좀 팁을 드리자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쓴 다음에 제가 이거를 떼어내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작업을 좀 하는 편이죠. 여기 보면 요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저 부품통이죠. 부품통 여기 좀, 여기다가 안쪽 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놔요. 붙여놨다가 필요하면 또 떼어서 작업을 하고, 뭐 한 두세 번은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재활용, 이 겉에다 붙이면은, 그죠? 이 또 아무래도 그러니까 안에다 이렇게 붙이면은, 그죠? 보관이 좀 쉽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캡턴 테이프를 좀 절약해서 쓸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양을 이제 적당량을 이렇게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칩 작업할 때는 좀 젤 플락스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고급 제품을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방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솔더링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캡턴 테이프에 뒤집어 써있기 때문에 이 연료 전달대들이 커버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TCP 쪽에 손상이 안 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작업할 때는 젤 플락스를 열풍기로 태우다 보면 굉장히 매캐한 영향이 많이 납니다. 환기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환기 시설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유해한 연기가 코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건강을 해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너무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세라믹 막이 이게 열에 의해서 쪼개져 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작업을 다 했어요. 그죠? 지금 작업을 다 했습니다. 작업을 다 하면 이제 뭡니까? 스며 현상이 해결됐는지, 우리가 AD 보드를 연결해서 영상이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그죠? 이 드라이버보다하고, 자, 이거 LED 모니터니까 드라이버도 다 연결해갖고 어떤 영상 신호를 줘봐야 되겠죠? 그죠? 해결됐는지. 그래도 똑같은 현상이다 그러면 뭡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이 타이밍 컨트롤러를, 이 품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품 셀러한테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 됐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케이스 결합 전에 우리가 이렇게 종합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할 때 또 케이스 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PCB 홀더에다 이렇게 꽂으니까 편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양쪽에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들고 이렇게 엎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좀 편하겠죠. 저는 이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안 하면은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 그 뽁뽁이라는 거 놓고 막 하는데 잘못하면 쇼트가 날 수도 있어요. 요게 더 안전하겠죠. 자, 그래서 결합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했더니 영상이 제대로 나오네요. 결론적으로 뭐였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타이밍 컨트롤러의 냉납이었습니다. 이 모니터는 스며 현상이 생기는 이 고장 모니터는 즉 타이밍 컨트롤러의 그 냉납으로 인해서 그런 스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해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거 리히팅 작업을 했죠. 아이도 양면 지금 캡톤 테이프가 붙어 있네요. 결합하기 전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품들을 다 완전하게 100% 결합을 해서 영상 신호를 넣어서 제대로 영상이 구현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이게. 자, 드라이버 보드에 그죠? 그 LED 커넥터까지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신호를 전원을 키면 나오는데 지속적인 테스트를 위해서 MCU가 절전 모드로 동작하지 않기 위해서 영상 신호를 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ISP 쪽에 그 에이징 툴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데스크탑을 연결했어요. 켜져 있어서. 이렇게 해서 영상 신호를 한번 줘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SD 보드에 파워 온 버튼을 누르고요. 자, 지금은 계속 들어가죠. 전기가. 자, 윈도우 10 화면인데요. 자, 들어가고 그전에는 이게 스며 현상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가독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읽지를 못했단 말이죠. 이 모니터가. 그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타이밍 컨트롤러를 리히팅 작업을 하고 나서 그래서 재솔더링 작업을 하고 나서는 제대로 뜨는 거죠. 이게 화면이. 자, 그래서 이제 완료했다고 이제 다시 이제 분해를 해야 되겠죠. 제품 결합을 하기 위해서. 여기 락이 있습니다. 락 양쪽에 누른 다음에 해야 돼요. 이제 다 이제 분해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이 PCB 홀더는 필요가 없겠죠. 이제 재조립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작업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저는 저 PCB 홀더 요걸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테스트했어요. 그죠? 우리가 간이 테스트라고 할 수도 있고 종합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 완전히 수리가 됐으니까 이제 그 케이스를 조립을 해야 되겠죠? 조립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고 온도가 오르면은 이상 작동을 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에이징을 걸어놔야 된다. 에이징을 보통 뭐 1시간 또는 30분 정도 걸어서 이상 증상이 생기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품을 결합할 때는 그죠? 이 패널 버쪽에 케이블이나 이런 거 누락되지 않게끔 나사가 뭐 결합 안 되지 않게끔 다 꼭 꼼꼼하게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자, 항상 여러분 이 부품 보관할 때는 이 부품통에 보관하라고 했죠. 저는 이미 보관을 해놨어요. 이걸 딴 데도 넣으면은 우리가 부품 손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모니터는 좀 덜해요. 이렇게 노트북 같은 나사들은요, 잊어먹으면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모니터는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해 봤으니까 매장에 많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없으면 대체품을 쓸 수가 있지만 모니터 같은 그 노트북 같은 나사들은 대체하기가 어려운 제품들, 안 맞는 제품들도 많아요. 특히 외산 제품들은 모양이 특이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실되지 않게끔 덮개가 있는 부품통을 쓰라고 그랬죠. 덮개 락을 잠궈 놓으면은 떨어지더라도 부품이 손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립할 때 좀 편하다. 그죠? 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뚜껑이 덮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혹시 결합하면서 뭐 이게 LVDS 케이블이 느슨하게 빠져가지고 또 이상 증상이 생기는지 그런 걸 한 번 더 테스트 보는 거예요. 화면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자, 지금 우리가 솔더링 작업에서 이 덮개를 띄었어요. 그죠? 이거를 뭐 덮개를 그냥 안 덮고 하시는 분들 잘못하면 또
아무래도 쇼트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덮개는 제대로 붙여주시는 게 좋겠죠. 예? 자,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간이 테스트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 결합을 해야 되겠죠? 부품들을. 자, 이제 부품들을 결합을 합니다. 요 케이블 꽂을 때도 여러분 주의를 하세요. 왜냐면 이게 플라스틱 제조되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 같은 좀 사용이 된 거잖아요. 경화가 되고 잘못하면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꽂을 때 성격 급한 사람들은 그냥 막 우격다짐을 하는데 그럴 경우는 부러져 버리면 아무래도 또 그죠? 접촉 불량이 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커넥터들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좀 깨지지 않게끔 그렇게 꽂으시는 게 좋겠죠. 저는 저 부품통에다가 이미 나사를 보관했었어요. 자, 여기 있는 나사들을 하나하나 결합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수동 드라이버는 좀 나사가 많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동 드라이버 소용이 있으면 전동 드라이버로 결합해 주는 것도 좋겠죠. 예. 이제 모니터 같은 걸 분해해서 결합할 때는 항상 한 군데다가 이렇게 여러 박스에 담아 놓는 하세요. 왜냐면 여러 대가 들어오면은 못 찾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게 덮개가 있는 AD보드 덮개가 있는 건데 하다 보면 덮개도 안 덮고 출고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랬을 경우는 나중에 이 사람이 다른 수리할 때 이 덮개도 안 덮고서 이렇게 해놓네. 이거 어디서 수리했습니까?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기분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분해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결합해 주는 게 좋겠죠. 어떤 사람 나사도 있다면 하나 받고 여기 받고 빼버리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뭐 얼마나 시간 든다고 그럽니까? 좀 불리한 것들은 제대로 다 100% 완전히 결합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간혹 이제 노트북 같은 거 보면 열다 보면 나사가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고객한테 이거 언제 어디 수리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했대. 그럼 이제 보면 그 사람이 그죠? 성실하지 못하게 좀 조립을 한 거죠. 그런 것도 욕 먹는단 말이죠. 이게 제가 한 손으로 해갖고 촬영하다 보니까 이 작업성이 저도 막 떨어지죠, 그죠? 어? 다른 식으로 조립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합을 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 때 이제 뭐 지금 뚜껑이 있는데 간혹 하다 보면 이 뚜껑을 갖다가 안 덮고 결합하시는 분도 있어요. 뚜껑이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는데 아무래도 있는 건 덮어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뚜껑까지 다 접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뭐 하다 보면 이거를 이제 불리한 제품을 뭐 5대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부품 사다 보면 박스들 있잖아요. 그런 걸 버리지 마시고 박스에다가 요 지금 불리한 제품들을 한 군데다 모아 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모아 놓게 되면 박스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분실될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제품을 이게 다 결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품들이 뭐 소비자가 안을 뜯어보겠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뭐 다른 데서 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있는 사람 수리를 꼼꼼하게 못했다 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다시 또 우리 매장에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겠죠. 자, 요것도 지금 락이 있는 제품이에요. 양쪽에 잘 맞춰서 잘못하면 부러지면은 끝이 부러져요. 이런 것도 지금 잘 해서 지금 이제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자, 그다음 이제 그 LED, 그죠? 케이블을 갖다가 드라이버 보드 쪽에, 요것도 조그매요. 이 경화되다 보면 이게 부러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자, 뚜껑 덮지 말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LVDS 캡을 꽂다 보면 이게 좀 느슨해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또 이 수면 현상이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덮기 전에, 그죠? 덮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제대로 영상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뭐 안 해도 되지만, 그죠? 이런 확실하게 했다면. 모니터가 뚜껑이 좀 열기 쉬운 것들은 좀 좋은데, 뚜껑 열기가 좀 난해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또 뜯으려면 아주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테스트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나오죠? 예, 이제 뚜껑을 덮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니터는 참고적으로 CCTV 업체에서 들어온 모니터인데요. 아무래도 24시간 켜놓다 보니까, 그죠? 가정에서 쓰는 제품보다는 열도 많이 받을 거고, 그죠? 또 그래서 이런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완전히 결합을 해줘야 되겠죠? 이 나사통 항상 갖고 다니세요, 이거. 예전에는 이게 귀찮아서 접시 같은 데 놓고 했는데 이게 툭 쳐가지고 모르고 하다 보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항상 이 부품통은 수리할 때는 꼭 제가 옆에 그냥 아예 있습니다. 수리다이에. 그래서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항상 이 안에 넣고 여기 있는 거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특히 여러분들 이제 뭐 TV 수리하면서 이 확산 렌즈 같은 경우 똑같은 모양 가지고 있는 재고가 있다면 없는 제품이라면 모양도 틀리잖아요. 요것도 잊어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런 통 같은 거 크지 않죠. 통이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은 좀 소형인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작업성도 좋고 좋아요. 그죠? 이런 통을 갖다가 항상 부품을 분해할 때, 결합할 때는 항상 여기 당겨진 것 같고 부품이 손실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단에 받침대를 결합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뭡니까? 모든 작업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결합 다 해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될 게 있죠. 마지막으로. 자, 재불 방지를 위한 에이징 타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죠? 에이징 타임을. 에이징 타임을 갖는데, 결합하고 나서 어떤 모니터나 TV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서 열이 받으니까 화면이 또 이상하게 우글우글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꺼졌다 켜지거나 이런 증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걸 출고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리맨들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결합을 해서 여기 지금은 데스크탑을 연결해서 영상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지금 그 ISP 지그는 갖고 있죠. ISP 지그 안에는 에이징 툴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화면이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영상 신호를 공급해서 테스트할 수 있지만, 그죠? 저 같은 경우 이번에는 그냥 데스크탑에 연결해 봤어요. 해서 한번 보통 한 30분을 켜봤습니다.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서 이상 증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래서 인터넷을 연결해 가지고 한번 좀 테스트 해본 겁니다. 근데 이상이 없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에이징 타임을 반드시 고객의 어떤 그 고장 내용을 접수한 내용과 내가 수리한 내용을 결합을 해서 이 부분은 이 제품은 에이징 타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에이징 타임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고객한테 신뢰가 떨어지지 않게끔 해서 완벽하게 수리된 제품을 고객한테 인도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평상시는 이제 에이징 도구를 이용하는데 데스크탑에도 연결해서 한번 제가 켜놔봤습니다. 수리 많이 하는 데는요, 모니터 10개 들었다면 10 고쳐가지고 데스크탑에다가 모니터 분배기 연결해가지고 쭉 심어놔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켜놓고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자, 잘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제가 인터넷 랜 케이블 꽂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나오더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불 방지를 위한 에이징 타임을 보통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안 합니다. 하지만 고객의 어떤 고장 내용과 내가 수리했을 때 약간 불안하다, 그런 것들은 에이징 타임을 가지라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향후 수리를 위해서 폼웨어 복사, 우리가 이제 그 폼웨어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랑 관계 없는 모델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복사를 해놔야 되겠죠. 자, 요 강의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좌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